하셨는데 김종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 괜찮나요? 네. 뭐 이런 제목을 상상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각색인지 아닌지는 일단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종옥은 전혀 다른 김종옥을 알려드릴 거고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원래 여러분들 나왔던 조선 최고의 개발자 김종옥이었죠. 이건 출판사 편집장님이 잡으신 제목이고, 원래 저는 신제품이라고 했는데 그걸 뺐어요. 여기서 책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그냥 조선 최고의 개발자, 근데 신제품 개발자입니다. 신제품을 만든 유명한 인물 아세요? 세종 때 천문기기 만들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장영실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하죠? 장영실도 하려고 만든 적은 나라의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죠. 임금의 명을 받아서 멋진 기기를 만들긴 했지만 신제품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신제품 개발자, 팔려고 만든 제품,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한테 한번 신제품 개발자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랬는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원과라는 데 있습니다. 옛날 고문원을 취급하는 곳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연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고문원과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김종호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동여지도를 떠올리시잖아요.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대동여지도, 청구도, 동요도 3대 지도라는 대동지지, 동요도지, 여도의지 3대 지지를 만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동여지도만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 이후에 계속 교과서에 등장을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다 배운 거니까요. 대동여지도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진입니다. 대동여지도 크죠? 남북 6.6m입니다. 동서는 한 4m 정도 되고, 이 정도 크기의 지도를 막상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면 느낌이 색다를 겁니다. 저는 규장각이라는 데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이런 대동여지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신다면 무슨 상상을 하실까? 뭐 기존 거 다 빼버리고요.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의 상상이 될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크고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 김종호에 관한 어린이용 책들이 무지 많죠. 제 것도 여기 바깥에 2개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린이용 책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이거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세계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생각밖에 안 떠올 거예요. 어떻게 그렸지? 저렇게 크게? 6.6m인데요.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김종호의 영웅신화가 완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데, 이건 얼마 전에 2016년인가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고산자라는 김종호 전기. 그건 2009년에 고산자라는 소설을 따서 만든 거죠. 그 소설을 지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범신이라는 그분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영웅신화가 만들어진데, 이건 그 영화 장면인데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뭐예요? 영웅이 나타나려면 평화 시기가 계속 되는 시기에 영웅이 나옵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럴 때 영웅들은 술 먹고 시잘 씻는 200 같은 사람. 평화 시기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정선처럼. 전쟁 시기에 그림자를 그리는 영웅은 나오지 않아요. 시 잘 쓰는 사람 잘 안 나옵니다. 혼란 시기. 혼란 시기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군인. 어쨌든 혼란을 극복하는 어떤 영웅들이 많아. 제자백과라도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도 혼란 시기에 나온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김종호를 영웅을 만들려면 이런 혼란이 당연히 앞에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이건 홍경래난의 배경입니다. 홍경래난이 1811년. 왜 1811년 이걸 냈느냐? 김종호는 그냥 1804년쯤에 태어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김종호의 아버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엉망으로 만든 지도를 갖고서
토벌꾼의 대장으로 토산이라는 황해도 토산이라는 토벌꾼의 그 동네 사람 한 20몇 명 데리고 가다가 엉망인 지도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 다 죽었다. 다 얼어 죽었다. 근데 관에서는 책임을 안 지더라. 그래서 김정우가 어린 김정우가 백성을 위한 정확한 지도를 이제 꼭 제정해서 이런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었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바닷가에 또 이런 걸 좀 극적으로 묘사해야 되니까 파도도 좀 치고 바위도 막 나오고 걸어다니기 힘든 모습들.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서 전국을 다니면서 추위에 엄청 떨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국을 3번 답사했다. 근데 어떻게 답사했어요? 관에 나라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서 개고생하면서 다녔다. 영웅적 자제의 소리자. 이럴 때는 막 자기 출세를 위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되는데 김정은 그러지 않았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혼자서 어려운 일을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웅이 되려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상징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천지랑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백두산을 8번 오르내렸다. 아니 뭐 북한산을 8번 오르내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백두산. 영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얘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민족의 상징과 연결되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이 되려면 뭔가 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영화에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감옥에 가둬서 거기서 죽었다. 그 다음에 판목은 다 몰수하고 소각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거기다가 이제 서학. 그때 한참 1860년대 정도 되니까 서학, 천주교죠. 천주교하고 연결시키고 탄압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는데 나중에는 환생을 한다. 영웅으로 환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기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기본 스토리는 아까 대동여지도 하나 멋지게 큰 거 하나 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상상할 겁니다. 다 일본 놈들이 만들었다 막 이런 것도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 놈들이 만들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니네 양반 때문에 니네 집권층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나 사람들은 다 자질이 좋았어.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본에 엄청나게 멋진 아니면 훌륭한 지도 제작자와 지도가 있다는데 우리도 있어.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든 거 아니다.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저기 동아일보에 요새 말하는 오피니언에 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려면 오피니언을 그대로 실지는 않죠. 초등학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용에 맞게 이야기체로 각색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틀린 게 많이 돼요.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얘기들은 오늘 제가 강연하면 틀렸다는 소리겠죠.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김정호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는 제가 3권을 썼습니다. 평민 김정호의 꿈,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조선 최고의 개발자 김정호. 이 3권을 썼는데 제가 한 권에서 모든 걸 잘 담아줬으면 김정호에 대해서 안 썼겠죠. 근데 이건 2004년에 쓴 거고 2010년에 썼는데 나름대로 제 삶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잘 담아주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 다시는 안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책을 더 써서 작년 11월 30일에 나왔고 500페이지짜리예요. 500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사 환생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인가요? 김정호가 하늘에서 환생해가지고 얘기해주는 스타일로 대화체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김정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담아내고 싶어서 만들었다. 오늘은 이 얘기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삶은 항상 신제품 개발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호 삶을 묘사하고 싶었고 그게 사실일 거예요. 저보다 김정호 더 잘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김정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 이런 오해를 해요. 김정호는 얼마나 많은 이런 질문 자체를 잘 못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대동여지도 하나 만든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은 3대 지도, 3대 지리지를 만든 사람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 정도 한번 남기시면 어느 정도 남겼느냐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추정입니다. 1804년에 출생했을 거로 한 1866년경에 죽었을 거로. 뭐 1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록이 김정호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1834년이면 30살 정도 됐죠? 31살? 그 이전이에요. 자, 여기서 낱장이라고 얘기한 거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는 크기가 남북으로 한 1m 정도. 그 낱장이란 말이 붙지 않은 거는 아까 대동여지도만한 지도들이에요. 그런 지도를 몇 번 만들었어요? 834년 이전에 벌써 2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청구도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나 만들었어요. 그럼 5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품을 기본은 같은데 뭔가 변화를 줬어요. 하나당 여러 개를 만들었죠. 서로 다른 걸 5번이나 만들었다. 도대체 왜 5번이나 만들었지? 그런 궁금하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대동여지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면 5번이라고 안 합니다. 1861년 거는 약 한 100부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 100부 정도. 아유, 겨우 100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옛날에 100부 만들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입장해 보면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낱장 지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초대형 지도 12점, 낱장 6점, 기타 1점. 지금까지 발견된 거예요. 저 김정호 지도 찍고 몇 개 더 봤어요. 여기 쓰지 않은 거. 근데 제가 아직 논문을 쓰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는 거고, 김정호지는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대동여지도 1861년께 계속 발견되는 게 아니라 1861년 것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손으로 몇 개 쓴 것까지 하면 한 20부가 넘어요. 지금 국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다. 지금 전해지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요. 규장가게도 2개 있고 어디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을 때 20몇 억인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게 많지 않아서 국가기관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걸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근데 지도만 만들었어요? 자, 지리지도 만들었죠. 지리지는 책이잖아요, 책. 지리지도 하나 만들고서 그만두지를 않았어요. 아니, 여기 있는데 또 만들었어. 22책짜리. 아, 이 정도 만들었으면 그만 만들어야 돼. 아니,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어. 근데 마지막에 대동지지라는 것을 만들다가 미완성으로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쳐도 62책이나 썼다. 지도도 이렇게 많고 책도 이렇게 많고 이 사람은 평생 뭔 짓을 한 거예요? 맨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머릿속에서만 나왔나요? 기존의 자료를 다 컴퓨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호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럼 김정호의 집에는, 김정호의 방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책으로 꽉 들어차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이런 김정호 작품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김정호는 너무 다를 거예요. 김정호는 왜 이 많은 작품을 남겼는가? 이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까 김정호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하나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동여지도 이전의 조선지도 엉망이었다고 아까 나왔죠? 김정호 아버지가 토사년에 토벌대를 이끌고 가다가 관에서 주는 엉망인 지도 때문에 길을 잃어서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가던 사람 모두 죽었다. 그래서 김정호가 그걸 보고서 관에서는 쉬쉬하고 없었던 일을 좀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정호가 아니야,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결심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거 엉망이라는 소리죠. 과연 엉망이었나?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지도죠. 이거 뭐 고등학교 사회과 무도에 있는 거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대동여지도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뭐 좀 똑같지는 않잖아요. 비슷하게 그렸죠. 크기는 아까 6.6m라고. 이거 그냥 고등학교 사회과 부도에 있는 거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요렇게만 놓고 또 아까처럼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예요. 청구도. 대동여지도 갖고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이미 청구도를 만들 때 아까 대동조는 1861년이었잖아요. 목판본 원래 여러 개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1834년에 이미 다 알아요. 김정은 다 그렸어. 청구도를 아까 5번이나 그렸다 했잖아요. 1834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조금 앞서는 게 있었어요. 이미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전국을 3번을 답사하고 백두산을 8번 오르내리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는 없죠. 이미 다 알고 이 크기는 대동여지도보다 청구도가 더 커요. 청구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청구도는 대동여지도가 조금 더 큽니다. 한 7m가 좀 넘어요. 다 연결을 하면. 크고 자세하고 정확한 이미 김정은 대동여지도 이전에 청구도에서 다 알고 있었다. 다 그렸다. 근데 아까 표를 잘 보신 분들은 청구도 앞에도 2번 또 그렸다 했죠? 그것도 똑같은 모양이고 크기도 한 6m, 7m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김정은. 벌써 그러면 아까 김정은에 대한 영웅신화가 다 부정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 일부러 이 부분에 했는데 요거는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1770년에 그린 거예요. 신경준이 그린 지도는 전도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신경준은 전도도 만들었고 도별지도 8장도 만들었고 고을지도책도 만들었어요. 신경준의 지도를 다 연결하면 이 지도랑 비슷합니다. 크기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김정호가 신경준의 지도 개통을 보고 수집을 해서 그걸 갖고서 청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 김정호가 써놨습니다. 청구도 범례라고 자기가, 범례라는 건 앞에서 그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책을. 거기에 나는 이런 거 못 그렸다 써놨어요. 그래서 신경준 지도 개통, 신경준 지도의 고을지도책은 꽤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게 많이 이용이 돼서 업그레이드 돼서 개정본이 나오는데 마지막 업그레이드본을 봐요. 김정호가 그거를 수집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미 1770년에도 이만한 지도 있었다. 신경준 건 조금 작아요. 한 6m 정도 됩니다. 남북으로 다 연결하면. 근데 모양은 똑같은. 근데 신경준에서 끝나면 또 좀 이상하죠? 그 이전에 없었을까? 정상기가? 비슷하죠, 모양. 정상기 지도 중에 정상기 지도를 나중에 많은 사람이 베껴 써서 지금 정상기 지도는 몇백 장 남아 있어요. 우리 도서관만 해도 한 10몇 개 돼요. 정상기가 그린 건 아니고 그것을 베껴서 쓰던 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도서관에 있는 건데 정상기는 남북 제일 크게 실제로 그린 걸 다 연결하면 한 2.3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더 현대지도에 가깝습니다. 이미 정상기도 그려냈다. 근데 정상기에서 멈추면 조금 또 억울하죠. 자, 이 지도는 1463년에 그린 겁니다. 이 지도 자체가 1463년이 아니라 1463년에 정적과 양성지가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그걸 베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랬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여기만 쳐다봐요. 너무 다르잖아. 진짜 못 그렸네 이래. 정상기 지도는 아까 이 부분도 비슷했죠. 근데 밑을 보세요. 밑을.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 제가 가렸지만 경기만 들어가 있는 거 웬만하면 비슷하게 그려냅니다. 1463년이면 누구냐? 세조 때입니다. 세조. 이 부분을 왜 못 그렸느냐? 자,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정보가 부족했어요. 정보만 있으면 이게 다 그립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또 억울하죠. 이거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몇 분이라도. 세계지도. 현존하는 동양 최고.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현존하는 입니다. 세계지도는 옛날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현존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또 이걸 보면 여기만 쳐다봐. 못 그렸네. 막 이렇게요. 이 정도면 대충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건 세계지도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이 시대에도 큰 지도 당연히 대동여지도만큼 큰 지도는 없었어요. 실제로는 한 2m, 1.5m, 2m 지도는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모습. 근데 왜 지금까지 요새는 좀 사라졌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도가 엉망이었다고 생각했을까? 대동여지도만 보고서
또 지도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동아일보 탑 기사로 딱 올리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그때 또 조선이 망했잖아요. 일본한테. 망한 나라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망인 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 올해 국민 소득이 높아질지 모른대요. 1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역사를 다시 봐야 돼요. 조선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기존에 생각했던 많은 조선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김정우 이전의 조선의 지도는 엉망이 아니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만 잘 그렸냐? 일본도 잘 그렸어요. 중국도 잘 그렸어요. 우리만 잘 그렸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처럼 남북 6.6m 되는 지도는 일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중에 다 만들죠. 특이한 지도이긴 한데 어쨌든 엉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틀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산자라는 소설을 쓴 박범진 선생님이 너무 유명해서 자신감이 너무 뿜뿜 넘쳤더라고. 저 때는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2009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2002년부터 규장각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 지식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리 써도 사람들이 안 박히더라고요.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저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면서 죽을 때까지 병적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는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릴 정보가 없었는가. 김종호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번 오르내렸다는 건 뭐예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전에 다 잘 그렸다는 건 아니까 그 자체도 틀린 거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조선에는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릴 정보가 없었는가. 이 정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오늘 그 부분을 풀어보자 이거예요. 춘향전 다 아시죠? 이도령의 아버지가 변사또죠. 무대가 어디에? 남원이죠. 근데 변사또는 남원 사람입니까? 아니죠. 서울에서 파견된 거잖아요. 서울에서 사또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중앙에서 지방간이 고을을 다스리러 온다. 이렇게 중앙에서 사또가 남원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익숙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았다. 옆 나라의 일본에는 한 번도 없었다. 한 번 들어가면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방간을 파견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거의 없어요. 유럽의 역사에서. 근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럼 이렇게 지방간을 파견하는 나라에서 뭐가 발달할까? 파견해서 변사또가 갔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임무도 잘 안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감시해야 돼요? 맨날 거기서 고발만 해야 되나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중앙에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지방에 대한 중앙 자료를 중앙에서 대부분 정보 자료를 정리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변사또처럼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서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방에 대한 자료를 중앙에서 정리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달한 게 이런 거예요. 세종실록 시리즈예요. 국립중앙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그냥 베껴놓은 건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들어가 있는 시리즈죠. 1454년에 만드는데 원래는 1432년에 만든 시리즈예요. 세종이 업적이 너무 뛰어나서 세종실록에 지리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리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대의 뭐 악보 정리한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실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임금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종실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종실록이 독특한 거예요. 다른 실록에 비해서. 이런 세종실록 지리지밖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라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최고의 지리지는 동국여지 승남인데 신증 1477년에 최초로 만들어고 81년에 완성이 됐다가 31년에 증보를 해서 25책으로 냈다. 겁니다. 이 신증국어 여신남은 25책인데 아까 세종실록 지리지는 민간에서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신참팔도지는 볼 수 있었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걸 잘 안 써요. 25책인데 뭐로 만들었어요? 금속활자본으로. 금속활자를 찍어낸 거예요. 25책들. 어쨌든 금속활자로 찍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하한테 한 100부 찍어요.
그럼 임금이 신하한테 딱 내려주고 사고에 내부 보내라. 신하한테. 그 다음에 간청, 중요한 간청이 다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찍는 경우는 금속활자본은 500부, 600부? 근데 보통은 한 50부에서 100부 찍는데요. 찍고 이제 활자니까 다시 해체를 해서 다른 책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속활자본을 찍어서 이게 신하들한테 다 줍니다. 그럼 신하들 어떤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가서 또 베껴요. 25책.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책이라 조선에서 모든 지리의 기본은 요거를 삼았어요. 어떤 지리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임금이 그 책 가져와봐. 그 책 가져와봐. 거기 어떻게 쓰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책이다. 근데 임진왜란을 다 겪으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뭐 궁궐도 다 불탔고 관청도 다 불탔으니까. 그래서 목판본으로 찍어서 이 목판본으로 찍으면요. 금속활자본은 아까 제가 550부, 100부 많이 적어야 한 600부 이랬잖아요. 목판으로 만들면 전부도 찍습니다. 목판은 해체가 안 되잖아. 다 새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가 인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옛날에 목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에 많이 나왔다. 옛날 여기서 민간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김정우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라면 보통 노무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민간이란 이런 책을 살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동여지들을 농민들이 샀을까요? 봤을까요? 네, 대동여지도 엄청 비쌌다 그랬어요. 이런 책도 엄청 비싸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종이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민간이라 하면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양반만이다. 양반을 조금 벗어나면 중인 조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백성들은 필요도 없었고 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지리지는 이렇게 항목이 강원도의 금성이라는 고을에 있는데 연역이 어떻게 되고 옛날 이름이 어떻게 되고 성씨는 여기 뭐가 있고 산천, 산과 내는 어떤 뭐가 있고 다 항목인데 모든 고을이 다 똑같아요. 이 항목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세종실록 지로지 신증 동국 여의승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지리지가 일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지리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지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 모든 고을에 걸쳐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책의 양이 25책이다. 한 책이 아니라 25책입니다. 25책을 쌓으면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만큼 됩니다. 이 금속활자본의 이 신증 동국 여의승남은 지금 몇 부나 남아 있을까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본이나 이런 시스템이 달라서 없거든요. 중국은 많지만. 근데 이렇게 국가가 멋지게 25권을 편찬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주목을 못 받아요. 금속활자본이기도 하고. 왜 주목을 못 받냐? 많이 남아서. 많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나라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도 보물을 잘 지정이 안 돼요. 흔하기 때문에. 신증 동국 여의승남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문원 중에 하나로 소개가 돼야 되는데 너무 흔해서 어쨌든 그런 얘기. 어쨌든 25책이고 대단히 훌륭한 책이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보면 이런 산이 있는데 현에서 북쪽으로 2일이 있다. 방향과 거리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많은 항목에 어떤 지점에 거리와 방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리와 방향이라는 뭐예요?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정보죠. 신증 동국 여의승남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도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김정은 이 책을 당연히 입수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걸 가장 중요한 자료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지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 55책이고 영조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필사본 손으로 쓴 거밖에 안 남아있고 금속활자로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은 이 책을 입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상상이 못했어요. 이건 나라 관청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쓰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 지리지도 전국에 걸쳐서 다 만든 게 있었다. 세종실록 신증 동국 여의승남과 여지도서 사이의 지리지 제가 다 뺐죠. 거기도 사이에도 되게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네, 어쨌든 이런 지리가 영조 때 다 만들어지는데 김정은은 보지는 못했다. 근데 신경주는 봤어요. 신경주는 이걸 참조했어. 왜냐하면 신경주는 영조 임금의 명을 받아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영조 임금의 명을 받았으니까 나라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정상기는 아까 정상기는 들으셨죠? 이걸 못 봤어요. 정상기는 대단한 양반 가문이지만 높은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그린 거.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동국문헌비고예요. 이건 어떤 책이냐? 40책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770년에 만들었고 금속 활자본이야 이것도.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그 중에 지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7책이다. 누가 만들었다? 신경준이 만들었어요. 지리지 부분. 그러니까 지도도 만들었다 그랬죠. 동시에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경준 영조의 명을 받아서 지리지 부분도 만들고 지도도 동시에 만들고 신경준은 무수한 작품들을 다 확보해서 다 참조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금속활자본이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많이 줬겠죠. 줘야 뭐 몇십 부밖에 안 되지만 그게 민간으로 나가서 필요하면 다 베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료를 두 번째 중요한 자료로 써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증 동국여의식남. 두 번째는 동국문헌기록. 김정은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김정은가 확보한 책이 몇 책이에요? 동국여의식남 25책짜리 다 확보한 거예요. 40책짜리 다 확보한 거예요. 지리지는 이외에도 되게 많았고 김정은은 그 이외의 지리지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근데 지리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었느냐 이런 지도책도 우리는 많았는데 6책입니다. 6책. 이런 지도책 보통 6책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게 1720년 안팎. 그래서 전국 모든 거를 지도로 만든 거예요. 어떤 지도? 이런 지도. 자, 이런 거 보면은 거리와 방향이 정확할 리는 없겠죠. 딱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림식 지도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9년 지도책이라고 하고. 거리와 방향은 맞지 않는데 김정은은 이 정보를 이 지도책을 확보를 해서 이 지도책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고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리는데 이 지도책이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됐어요. 무슨 도움이냐면 이 지도책에는 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동네에서 그려버린 거예요. 아까 동국여의식남이라든지 동국문헌비고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거리 정보나 방향 정보 까득까득했죠. 근데 글로 써놓은 거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이걸 한번 비교를 합니다. 신경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되게 많이 사용됐고 현재 많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도서관도 3개가 있고요. 3종이. 제가 규장각이 있어요. 규장각도 5종이 있고요. 지도는 이거 말고도 다른 지도책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조선은 되게 가득한 나라였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군사지도인가? 아까 왜 감옥에 가뒀어요? 틀린 말이지만 군사 기밀을 외국에 팔아먹은 이런 거 나오죠?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대동여지도 강화도 부분이고 이 사각형은 군사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길도 정확하고 어쩌고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까 그림식 지도책에 나왔던 강화도 지도인데 요런 게 다 군사기지예요. 자, 요거는 정상기가 그린 지도를 좀 확대한 거예요. 강화도. 요거 다 군사기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준이 그린 이거 모양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 갈 때 세부적인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군사기지입니다. 이거 군사기지. 신경준 지도도 민간에서 많이 나왔다. 여기서 많이라는 몇백 부 이러지 마세요. 몇십 부 정도는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 조선에서 제일 많이 이용된 지도책입니다. 모양은 개떡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네모들, 이거 군사기지예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군사정보는 전통시대 지도에서 기밀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정보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평범한 정보예요. 근데 대동여지도만 보고서 군사정보가 있어요. 군사지도다. 그럼 얘들은 군사지도고 다른 건 다 군사지도가 돼. 자, 군사정보는 전통시대 일반적으로 지도에 들어가야 될 필수 정보입니다. 우리만 아니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도는 국가의 기밀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김정은 민간에서 다 도는 거예요? 아까 뭐 민간에 나왔다는 소리 제가 많이 했죠?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잘 만들면 민간으로 나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동국여의식남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민간이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직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비게이션도 원래는 국가에서 만든 정보를 기초로
그 다음에 미국의 인공위성부터 좀 그런 걸 기초로 만들고 민간 스스로 만들잖아. 기본 정보는 국가에서 주는 거다. 그래서 국가 기밀이라는 지도가 이런 것도 조선왕조 실력이 어떤 한 문구만 따와서 한 거예요. 실제로 양반집에 가면 지도들이 흔했는데 지도책이 그런 실질적인 거를 연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기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는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민간에는 안 도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국가 기밀 아니냐. 왜 민간에 안 돌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쓸모가 없어서. 지도 중에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민간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았다. 쓸모가 없었다. 기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서. 아주 특수한 지도 뭐 쓸모가 있겠어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대동여 지도는 길찾기용 지도였다. 아까 김정우가 아버지가 엉망인 지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를 갖고 길을 찾아다니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든 이 지도를 갖고서 길을 찾아가면 길을 잃지 않을 지도를 만들기. 이런 말 아닌가요?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대동여 지도의 춘천 부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길이 꽤 많은 것 같죠? 이런 것만 갖고 가면 길을 찾을 것 같죠? 제가 사각형, 요거도 실제로 작고요. 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실제로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리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서 가는데 대동여지도 갖고서 이 지도를 갖고 가서 이 길 찾을까요? 처음 가는 길이라면 여기 와서도 여기서 꺾어져야 될지 이런 거에서 모르잖아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지도 갖고서 찾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길을 잃는 거예요. 이런 지도 갖고 가면. 김정호가 그런 거 또 써놨습니다. 또 하나 김정호의 이 지도는 다 맞지 않습니다. 아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판단하는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잘못 판단한 게 꽤 나와요.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내 지도 갖고서 틀렸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난 틀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걸 내가 서쪽에 그리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한테 얘기하고 고치겠다. 근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그렸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 옛날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측량 정보는 아니니까. 김정호도 이미 그래서 이거 갖고 내 거 갖고 다니면 길 잃는다고 다 써놨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놓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무조건 길을 잃는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 길 찾아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전통시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신경준 때문에 이런 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경준이 욕심이 있었던 거 잘 만들고 싶어서 실제로 이런 건 지적 호기심 정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지도는 왜 만들었는가? 통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예요. 임금이 전국 돌아다닐 일 없잖아요. 또 이적 판사가 돌아다닐 일 없잖아요. 전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럴 때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도, 이미지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전쟁과 전투할 때. 옛날 이순신 유명하게 드라마가 유명할 때 이순신이 꼭 전투할 때 신하 부하들어 놓고 띄고 뭐가 있어요. 지도 놓고 작전회의 할 때. 일본 애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 지도를 대동여지도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만한 지도, 요만한 지도. 그 다음에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일로 가. 그러면 일본 애들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서울까지 잊지 않고 갔을까요? 앞잡이하고 갔기 때문에. 아니 미리 정찰대를 보내 다 탐지한 사람이 앞에 가. 모든 전쟁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똑같았고. 왜냐면 길을 모르고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도를 보고는 오늘 어느 지점까지 작전회의 할 때만 쓰는 거다. 우리는 침략당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고구려가 침략했잖아요. 고구려도 똑같은 짓 한 거예요. 침략하는 쪽은 다 앞잡이가 있거나 정찰대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기타. 뭐 이거는 1번, 2번 이 순서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 옛날 논어맹자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서당에 다닌 적인데 논어하는데 그 중국의 지리에 대해서 하는 분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악어가 살고 있고 늪지대가 있고 거기는 어쩌고 진짜 잘 알죠.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지도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는 문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이미 있었으면 확인됐죠? 여태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봤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지도 제작 들어서
김정호의 위대함이 아니 뭐 정상인권 갖고 했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있다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이제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부터 이런 부분 다시 이 지도로 갑니다. 김정은은 지도를 평생 역시 이렇게 왜 많이 만들었을까? 아까 이미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선전도 요겁니다. 서울지도 목판으로 찍은 거예요. 되게 잘 찍었죠.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아세요? 벽에다 걸어놓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벽에 걸어놓으려면 허접한 거 걸어놓을 것 같아요. 이 만들 때 그런 거 다 고려했어요. 멋있게. 우리나라 전도죠. 우리나라 전도. 요 뒤에 겁니다. 이건 세계지도예요. 자, 서울지도 그렸어요. 우리나라 전도 그렸어요. 세계지도도 그렸어. 다 목판으로 만들어서 인쇄한 거예요.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까 다 팼습니다. 하려고 한 거예요.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서울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도 아닙니까? 제일 많은 것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팔려요. 팔았는데 아까 수선전도에 말씀드렸죠. 사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선전도를 맨날 이렇게 꺼내놓은가 벽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멋있는 그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울지도를 그려도 두 번째 서울지도를 그리면 다르게 9mm를 당기지. 수요를 창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팔지 못하면 망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4개만 보여드렸지만 수선 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그랬죠. 주문 생산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기도 한 거죠. 사장님인데 직접 자기가 하는. 그러면 직원들은 뭐예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똑같이 만든 걸 그 다음 수요에서 뭐가 오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쇄하고요. 이런 모든 지도들은 다 김정호가 기본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럼 김정호의 신분은 뭐였을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이 했고 한문도 이렇게 많이 쓸 줄 알고 이러면은 최소 한문도 알려면 양반 아니야? 양반까지는 아니라도 중인 아니야? 아까 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평민 김정호의 꿈이었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목판이에요. 이거 수선전도 목판입니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대동여제도 목판이에요. 야, 진짜 장인정신 멋지다. 자,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반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런 판목을 보고서 멋있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각수였구나. 평생 지도자고 판매만 했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양반일까? 여러분 집안이 양반이라면 이런 사람, 김정호 같은 사람 평생 지도를 지도하고 판매를 하고 각수이고 이런 사람이 양반 집안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쪽팔린다. 내 철학.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라면 있을 수 없어요. 양반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분이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중인은 중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했을까요? 중인 집안에도 이런 인간 나오면 쫓아냈을 거예요. 격이 떨어집니다. 결론은 뭡니까? 평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민은 족보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겠죠? 그래서 족보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족보를 열심히 찾더라고. 저는 이 목판만 보면서 족보 찾을 필요 없다. 올려줄 리가 없으니까. 기록이 적어요. 평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깁니까? 장영실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장영실은 노비였잖아요. 아주 훌륭한 장인의 실력을 가져도 기록해 주지 않는데 적은 기록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품이 지금 거의 다 전해지고 있어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1800년대는 김정호 같은 사람이 살던 시절이에요. 이런 김정호는 아까 영웅신화를 제가 부정했지만 이 정도면 영웅될만 하지 않나요? 평민이 한문 공부까지 해서 기가 막힌 지도를 만들어서 양반들한테 지식인들 파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주문 생산이에요. 맨날 종이값 비싸고 그래서 대동여제도 지금 뭐 한 200만 원짜리 이런 주문 생산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1800년대 전반기 사람이다. 그럼 180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혼란의 시기인 거예요. 안정화된 시기였다면 이런 평민이나 노비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800년 전반기가 우리 일제 식민지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조선이 이랬으면 막 이런 희망이 있지만 조선은 200년 지나면 어떤 나라도 웬만하면 흔들흔들하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왕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근대를 딱 맞아버리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니까 조선을 자꾸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고려는 우리나라인가요? 조선 사람들이 고려를 우리나라로 했을까요? 저는 왕조지. 조선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조선이에요. 원래 조선은 한번 흔들흔들하다가 임진왜란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런 혼란기에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식인데 그게 근대에 의해서 딱 연결되면서 이상한 1800년대 전방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삼정의 문란 그래서 백성이 고통 혼란이 다 백성 고통스러워요. 고려말 조선조 다 백성이 고통스럽고 무신난 때도 그렇고 후삼국 시대 영웅호걸 보셨죠? 왕건 영웅호걸만 나왔지 그 시대 사람은 되게 힘들었어요. 혼란 속에는 힘듦과 새로움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1800년 전반기는 근대가 오지 않았으면 혼란기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시기예요. 새로운 왕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은 그래서 1800년대 이런 인간이 튀어나올 수 있었다. 이런 상상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자꾸 근대랑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1800년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민 김정은 꾸죠. 제목 이해 가시죠? 제가 왜 달았는지. 이것도 이해 가시죠? 조선 최고의 개발자도 여기 또 뭐야? 이런 소리 근대를 들어오려 왜 이런 걸 했지? 이 얘기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아까 낮장 지도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대충은. 이제 큰 지도들을 한번 설명드리죠. 청구도를 이렇게. 청구도는 김정은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경준의 작품 개통을 기본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행을 많이 했대. 김정은도 입수해서 다 골별로 다 나눠져 있죠. 근데 김정호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 연결해서 골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편리한 점이 있는데 옆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김정호가 다 연결해 버렸어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죠. 신경준이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신경준 이런 생각 못했을까요? 신경준은 전도도 그렸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자세히 하자면 이 지도의 전체 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7m 정도 된다 그랬죠.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이런 거 만약 쓴다면 어디다 써요? 전시용으로. 이 시대는 전시용으로 쓸 수 있나요? 쓸모가 없는 지도인 거예요. 신경준은 쓸모가 없는 지도니까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도 책으로 만들어서 그 유행을 했는데 김정은은 옆구를 모른다. 근데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옆구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다 연결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죠. 쓸모가 없는 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죠. 책으로 그래요. 다 잘라서. 김정은의 아이디어죠. 이렇게 책으로 보았더니 와 멋있다. 신경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 책은 되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자른 게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찾으려고 그래.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이 지도책에서? 다 남겨봐야 되잖아요. 남겨보면서 찾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원래. 근데 김정은을 만들었어요. 팔려고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팔렸겠어요? 김정은 그 문제점을 극복했다. 자 여기 보려고 한다. 가로로 몇 번, 세로로 몇 번, 몇 번이구나. 알려주는 지도예요. 찾아보기 지도예요. 옛날 한자라면 색인도. 근데 여기만 있으면 뭐예요? 지도 면에도 있어야겠죠? 요 몇 번이 써 있어요. 여기 찾고 싶다. 여기서 몇 번, 여기서 몇 번. 그럼 이 지도책을 쭉 남기면 몇 번호도 순서로 돼 있으니까 찾아보기 쉽게 만든 지도책이다. 청구도는 근대 현대 대중지도책에 나오는 게 그대로 있죠. 원리가 똑같잖아요. 전통시대 중국에와 일본에 이런 지도책이 있었을까요? 청구도와 같은 지도책은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요. 찾아보기 지도는 청구도에만 있는 거예요. 전통시대. 근대위에는 있고요.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김정호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창안한 거예요. 근데 근대 현대 지도책에 있는 거는 똑같아. 그러면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동여 지도만 보셨지만 실제로 청구도가 근대 현대 지도책에 훨씬 가깝고 모든 아이디어를 청구도가 다 담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아니에요. 근데 대동여 지도가 후반부에 있죠. 청구도를 5분 만들었는데 대동여 5분만. 그럼 왜 또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지?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얘기 드려야죠. 대동여지도 너무 크죠? 잘랐어요 여기를. 근데 청구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청구도는 책이죠. 이 청구도의 지도책은 세계 최고의 모든 걸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담아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두 면밖에 못 보죠. 이 뒷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긴 있어요. 책을 끌려면. 우아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한 권이면 못 보죠. 그래서 청구도가는 두 권인데 처음에는 김조가 1, 2, 3, 4 1권에는 14층까지 그 다음 28층까지 이랬다. 두 번째 것부터는 1, 3, 5, 7로 나와요. 2, 4, 8 최소한 두 권만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홀수 짝수니까. 근데 세 권은 못 연결하잖아요. 연결할 수 있어요. 책을 끌려면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결해서 보고 싶은 욕구가 꽤 존재했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한 지도책이어서 청구도가 꽤 인기가 있었는데 김종화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팔릴 것 같다. 연결해서 동서남북. 그래서 만든 게 대동여지도예요. 자, 동서남북으로 동쪽으로 쫙 펼치고 접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 전체도 다 연결해서 보고 싶은 만큼. 그래서 김정은의 청구 대동여지도는 이어보기 편리한 지도첩이다. 근데 이건 찾아보긴 되게 불편해요. 이유는 동서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번호 써있다 그랬죠. 번호가 써있으려면 여기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이 없어요. 김정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대동여지를 5번 만들었다 그랬죠. 첫 번째 이걸 구현할 수 없는 거야. 이어보기를 하면. 그래서 짱을 열심히 해서 두 번째를 만들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 세 번째 때 포기를 해. 막 하다 나중에는 표지에다 써주는 방법으로 해요. 이게 편리합니까? 찾아보기 지도가 편리합니까? 찾아보기 지도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편리해요. 다만 이어보기 편리해서 그 당시 이어보기 편리한 게 더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는 거는 더 팔렸다는 거고. 김정은은 그걸 딱 알아채고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면 또 김정은이 너무 낮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다 팔아먹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판매용으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목판으로 만들었고, 이 목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나무는 목판 중에 제일 무른 거예요. 파기가 쉽다는. 김정은 너무 높이지 마세요. 이렇게 무른 나무를 왜 사용했느냐? 경제성 때문에. 비싼 거 쓰면은 돈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무라는 건 경제성. 당시 청구도 수요가 너무 컸다. 자, 지도는 팔리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리지는 왜 그랬을까? 지리지는 요게 동해평군데 큰 글씨 써놓고 이거 다 수정한 거예요. 막 수정한 내용들 쭉 해서 다 김정우 글씨입니다. 이건 동여도지, 그 다음에 여도지지, 애동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없었어요. 그럼 김정은은 수요가 없었는데도 이 지리지를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만들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적인 열정의 산물이다. 김정은 처음부터 학자로 출발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 막 하면서 지도만 팔려고 하는 지도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도도 기가 막히게 학자적인 열정이 지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동지지는 뭐예요? 미완성이죠. 이런 미완성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은 꿈을 가진 자만이 미완성의 작품을 납니다. 왜?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김정호의 일부입니다. 그의 삶과 작품,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을까요? 작품만 얘기하지 마. 삶, 평생을 이렇게. 김정호는 떼부자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왜 떼부자로 살지 않냐면 돈을 꽤 벌었을 텐데 그 다음 상품에 투자를 했다. 또 하나는 돈이 되지 않는 지리제도 투자. 이런 거 하려면 책을 구입해야 되고. 저도 이런 잠깐 보여드렸더니 그의 작품과 작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제품 개발이었고요. 전문 출판이자 경인의 진정한 학자였고요. 그의 이런 삶과 꿈은 그리고 노력의 결실은
겨우 대한민국에만 남아있을 사람은 아니다. 평생을 저렇게 산 사람, 돈이 되지 않는데도 지리질 저렇게 계속 또 다시 만들어내고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만들고 막 이렇게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를 포함하더라도, 그 다음에 작품조차도 청구도와 같은 작품, 낮장지도 어마어마한 작품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세계유산이자 보물로서 다시 발견이 되어 있는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요. 2시간 안에 다 전달하기도 좀 어렵고, 솔직히 이걸 한 학기 한 10번은 해야지만 하나씩 쭉 나가면 진짜 김정은의 진면모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